체크 입체 사전입니다. 체크는 뭐냐면 C는 Chinese, E는 English, K는 Korean. 그래서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세 개를 합쳐서 읽을 수 있게, 볼 수 있게 그렇게 사전을 만들고, 왜 입체 사전이라고 그랬냐면은 층층으로 어휘도 하고 뭐 또 사성도 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덩어리처럼 만들었어요, 사전을. 이제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진짜 입체적입니다. 그럼 왜 제가 이 사전을 만들었냐? 이건 뭐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언어를 배우려면은 제일 먼저 구하는 게 사전이거든요. 우리 영어 배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 배울 때 사전에 여러 개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꾸 사전을 뒤져봐야 되죠. 근데 중국어 학습을 위한 사전은 없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진짜로. 왜 없느냐? 사전을 만들었다 쳐도 주면은 학습자는 사전을 쓸 수가 없어요. 찾기가 힘들어서. 그 다음에 사전을 찾아도 학습에 도움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소용이 안 되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전을 찾지를 않아요. 사전은 어디 있어도 사지도 않을 거예요. 사봐야 뭐 쓰질 못하니까. 그래서 만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사전이 없는 거예요, 진짜 시중에. 이거 만들면 대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어서 내가 대박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만들었습니다. 이제 대박을 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느냐?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사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건 뭐 진짜 제가 뭐 대박이고 뭐고, 이건 정말 학습자를 위해서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 다음에 중국어의 특징을 살려서 학습 방법을 보여줘야 되겠다. 중국어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음절이 417가지 밖에 없다든가, 뭐 이런 사성이 있다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살려서 사전을 만들어야 도움이 되겠죠, 공부하는데. 그 다음에 중국어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해 주겠다. 이 세 가지 목적인데, 제가 사전을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그 세 가지 목적이 달성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책이 이겁니다. 중한영 체크 입체 사전. 작년에 제가 발간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초보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글을 예를 들어서 뭐 이 예를 지금 국제라는 단어로 예를 들면 구어찌라는 거, 구어찌. 그럼 이거 한글로 구어찌라고 써서 구어찌를 찾아도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병음 배운 사람들은 병음으로 지오유, 제아이 이렇게 해서 그거로도 찾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국제, 우리나라 말은 국제 아니에요? 나라 국자를 찾아서도 찾아볼 수 있게 하고, 제자, 제자를 해가지고 찾아볼 수도 있게 했어요. 보통 사전이라는 게 첫 글자로다가 다 만들어내거든요. 왜냐면 그걸 두자 글자까지 한번에 찾아보게 만들면 사전이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핸들하기가 어렵죠. 근데 중국어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죠. 음절로, 몇 개 안 되는 음절로 이루어진다. 그럼 그 음절의 글자를 다 모아놓으면 간단하게 다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국제라는 단어를 찾아보려고 그러면은 국을 찾아도 되고 제를 찾아도 되고, 그게 한 표에 들어가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찾아볼 수 있게, 하여튼 뭐 조금만 알면 찾아볼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풍부해야죠. 한번 찾으면은 본전을 뽑아야죠. 애써서 찾았는데. 그럼 그 찾은 김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렇게 좀 하자 이거죠. 중국어의 특징을 아주 잘 활용했습니다. 사성. 이 사성을 어떻게 좀 쉽게 배울 수 없는가? 지금은 사성을 귀로 여러 번 들어서 배우는 수밖에 없는데, 이걸 좀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성을 어떻게 배울까?
그 다음에 동음절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음절에 글자가 많이 있죠. 같은 음절의 글자가. 그런 거를 한목에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다 되느냐, 일단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어 학습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도록 하였다. 그거는 제일 좋은 요령이 한자의 뜻을 자꾸 배워서 주입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한자의 구조가 어렵잖아요. 한자 쓰기가. 그럼 한자의 구조가 왜 이런 구조가 생겼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흥미가 좀 생겨서, 아, 이 한자가 이래서 생겼구나. 이 한자는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구나. 그런 뜻을 설명을 했어요. 또 여기다가. 그 다음에 학습의 동반자로 설계하였다. 배운 내용은 이 책 하나, 자기 책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오늘 배웠을 때, 아까도 얘기했죠. 한 번 배우면 거기다 초록색 형광으로 다 오늘 배웠다 이거예요. 뭐, 꼼꼼하신 분은 그다음 몇 월 며칠이라고 써도 좋아요. 그러다 그 다음에 몰라서 또 사전을 찾았는데 초록색 형광등이 됐으면, 아, 요거 언제 찾아봤구나. 요 뭐, 몇 과에 있는가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분홍색 형광으로 표시하고, 이러면서 학습의 동반자 5급을 뛸 때까지는 계속 그 사전을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음절표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중국어는 음절이 417개 밖에 없다. 글자는 뭐 2만자, 5만자 돼도 다 그 음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5급까지, HSK 5급까지 365개의 음절이 쓰이는데, 그 365개의 음절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14번째의 음절표인데, 꾸오라는 음절입니다. 꾸오. 이 꾸오라는 음절을 가진 글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꾸오라는 글자를 우리나라 말로는 과입니다. 과. 요런 과자가 4개 있고, 국이라는 자가 한 자가 있어요. 요 5글자가 꾸오로 읽어지는데, 일성, 그 수학에서 이렇게 사상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요거는 이제 일상한입니다. 일성 글자를 여기다 놨어요. 일성 글자는 솥과자가 일성 글자. 꾸오 이렇게 되는 거죠. 일성, 꾸오. 요건 이성입니다. 이성, 꾸오, 국가, 나라 국자죠. 이 나라국,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다 항상 음과 훈이 따라다닙니다. 나라 국자입니다. 요거는 솥과자고, 그 다음에 삼성은 구오. 삼성은 좀 연하게 발음하더라고요. 여기는 일성은 꾸오 이렇게 되고 있지만, 이성은 구오. 그래서 꾸가 아니라 구 이렇게 좀 약해지고, 삼성도 구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여기는 과실 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성 꾸오. 이거는 이제 진할 과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꾸오라는 글자예요. 요거. 그래서 꾸오 요거는 솥과자는 영어로 팟입니다. 솥을 파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나라 국자는 네이션. 요거 과실 과자는 뭐 프루트라든가 뭐 이렇게 영어로도 써 있고 한글로도 써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1성, 2성, 3성, 4성이니까는 나중에 생각할 때, 이 솥과자가 어디 있던가? 요 일상 안에 있었나? 2성 안에 있었나? 그러면 머리에 요게 기억이 되니까, 요 일상 안에 있었다. 이렇게 기억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을 몰라도 그 위치로 사성이 기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성을 익히는 방법도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국자 밑에 국자가 활용되는 어휘가 여기 있습니다. 중국, 국가,
국제, 국적, 국경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나라 국자가 뒤에 들어가 있는 단어도 이 표에 들어가 있어요. 구호. 또 이거는 이제 나라 국자가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표에 들어오지만 요 뒤에 들어있는 글자도 구호를 찾으면 있다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거. 왜냐면 이 중국어 이거를 찾으려면 다른 사전 같으면 이 중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라 국자가 여기 있으니까 이 구호만 찾으면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희의 뒷글자를 찾아도 여기에 나온다는 거. 이게 이런 사전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은 음절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음절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평면에다가 배치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 그 사전이라는 거는 쭉 일렬로 나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국어, 제가 만든 이 중국어 체크 입시사전은 이렇게 평면에 나열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 가가지고 사람을 찾는데 이 학생들이 한 일렬로 쭉 서 있다고 쳐봐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학급별로 이렇게 뭐 평면으로 배치해놨으면 몇 학년 몇 반으로 가면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사전도 이런 식으로 평면에 배치를 해놓으면 훨씬 접근하기가 쉬운 거죠. 이거는 발명 아이디어입니다. 발명 특허가 나 있어요. 중국어 사전 배치법 나 있습니다. 이렇게 음절표를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거.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HSK 5급까지 365개 음절만 있으면 돼요. 음절표만 있으면은. 그래서 이런 표가 36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성 평면후에 한자를 성조별로 정리해서 한국어 음과 훈, 요건 뭐 솥과 나라, 국, 뭐 과일과 이렇게 음과 훈을 하고 영어로도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은 한번 찾으면은 볼 게 많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국제, 꼬지 이걸 찾아서 요걸 보려고 찾았는데 요것만 볼 일이 아니죠. 이왕 들어왔는데 여기 요 파란 글자들은 3급 어휘들이에요. 이건 꼭 배워야 돼. 요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3급이니까 우리 목표 안에 있으니까. 그럼 또 딴 거 3급 있나 보면 빙고어가 있습니다. 사과. 또 꼬지 이건 과거. 그래서 요걸 찾아 들어왔지만 이렇게 다른 것도 한번 봐두고 이게 이거구나.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다 쓰는 글자들 아닙니까? 중국이나 뭐 국가 이런 거 다. 그러니까 한번 봐두면 금방 머리에 들어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 표를 한번 그래서 싹 한번 훑어보고 가면 좋은 거죠. 그럼 다음번에 또 다른 글자로 이 표에 왔을 때 또 한번 훑어보고 이래가지고 배우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활용어휘, 발음. 활용어휘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이렇게 중국, 뭐 국가 이렇게. 그 다음에 발음. 이거의 발음을 병음으로도 하고 한글로도 발음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음과 훈은 아까. 그리고 HSK 3급이냐 5급이냐. 이거 3급 빼놓고는 다 5급입니다. 4급 5급입니다. 표제어가 앞에 나오는 어휘와 뒤에 나오는 어휘 모두 수록했다. 중국어 이거는 국자가 뒤에 나오고 고지 이거는 국자가 앞에 나오고 이거를 이렇게 앞뒤에 나오는데 국자만 들어갔으면 좌지간 이 음절표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게 5급까지의 어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걸 뭐 2만 자로 다 이 표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표가 이만큼 커져가지고 찾아보기 좀 어렵겠지만 우리는 뭐 5급까지만 해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조별 한국어 한자의 제공,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제
꾸어라는 글자가 우리나라 말로는 과로 읽는 게 있고, 뭐 지나갈 과고, 이건 뭐 과고, 과고. 그다음 국자도 꾸어로 읽는다. 이걸 받으면은 나중에라도 과자 보면 아 이거 꾸어로 읽는구나. 성조는 뭐 모르더라도 그렇게 성조별 한국어 한자표 제공합니다. 한자의 글자 풀이 이야기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이게는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나라 국자만 하나 보겠습니다. 나라국. 이 나라 국자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네모 이게 에워쌀 위자랍니다. 에워쌀 위. 그냥 네모 가운데 비어있는 게 에워쌀 위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바운다리를 보여주는 거죠. 국경을 보여주는 거죠. 그 안에 구슬옥자가 들어가 있어요. 구슬옥자. 그러면 나라 안에 구슬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나라 국자다. 구슬옥은 뭐 백성을 구슬처럼 생각하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해석하고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나라 국자 한번 써봐라 그러면은 쓸 수 있겠죠? 이거 네모에다가 구슬옥자 쓰면 나라 국자다. 이렇게 하면 국자만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한번 읽어보면 머리에 남는 가능성이 많아요. 한번 또 보고 그러면 금방. 다른 글자도 다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설문해자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한자를 이렇게 해석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참고를 하고 또 그건 뭐 오래된 책이라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글자. 여기에 나오는 그 617자 글자에 관해서는 제가 다 그걸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이 사전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휘 찾는 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제. 이거 국제, 우리나라 말로 국제인데, 이거 중국어로는 뭔지, 한자는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걸 사전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사전이죠. 다 글자 쓸 줄 알아야 찾으면 뭐 사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글자 모르면서도 찾을 수 있어야지. 이건 찾을 수 있어요. 국제. 그러면 국제만 가지고 우리나라 한자 국제 발음만 가지고 찾을 수 있느냐? 이따 설명하고요. 그 다음 이거 구어찌라고 그러는데 구어찌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럼 가서 찾아볼 수 있어야죠. 쓸 줄 몰라도. 그럼 구어를 찾든가 찌를 찾든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구어에 국제가 있고 찌에 또 국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가. 요거는 그 음절표가 다른 거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국제가 있어요. 또 여기도 또 국제가 있어요. 찌로 들어가든가 구어로 들어가든가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찾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고 쉬운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는 이제 네이버 중국어 사전을 주로 보는데 컴퓨터에 국제라고 써놓거나 구어찌라고 로마자로 집어넣어야 나옵니다. 글자가. 이거 알기 힘든 거죠, 이게. 우리 체크 입시 사전에서는 국제는 이제 구어찌, 요거 정보고, 국자를 찾아도 되고, 제자를 찾아도 된다. 한글 발음 국자를 찾아 들어가도 되고, 요거는 이제, 이따 보여줄게. 부록에 한글로 된 사전이 있죠. 이게 한자 색인이 있어요. 또 한글 발음 제를 찾아도 된다. 요게 그건데 부록 2부다가 한국어 음절은 그러니까 한자의 음절이죠. 중국어에서 어떻게 발음되나 그 표입니다. 그럼 이거 우리나라 글자 간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 있는데 이게 음절별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전처럼. 이게 우리나라 사전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성, 2성, 3성, 4성으로 나눠가지고 가자 중에
요 끄어로 읽는 가짜가 요게 있는데 요거는 일성이다. 그 다음에 찌에로 읽는 게 있어요. 찌아로 읽는 글자가 요 세 개 이렇게 있는데 성조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찌아로 읽는 거 가짜, 우리는 가짜지만 중국어로는 찌아로 읽는 거죠. 이건 찌아 이거고, 이건 삼성견 찌아 이렇게 된 거죠. 사선 찌아.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발음을 알아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표에서. 그럼 여기 한참 내려가다 보면 여기 잘렸는데 표 보이게 한참 내려가다 보면 32번째, 33번째 국자가 나옵니다. 국자 보면은 꾸어가 있고 쥐가 있습니다. 쥐. 우리가 찾는 게 꾸어 요거죠. 요거는 이성이구나. 그리고 가보면 이거 14번 음절표 14번 음절표다 이겁니다. 아까 요게 14번 음절표죠. 여기 꾸어찌 있잖아요. 국에 꾸어찌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국자를 가지고 우리 중국말로는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국제예요. 국자.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어 음절표에서 국자를 찾아보면은 중국어로 이 나라 국자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나라 국자가 꾸어로 읽는구나. 그럼 꾸어로 한글 꾸어로 찾던가 요 지우오 요거로 찾던가 요거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어떻게 들어가든 결국은 음절표 14번에 있는 거죠. 음절표 14번은 여기 있잖아요. 14번. 어디로 가든지 여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국제 제로 찾든지 나라 국자로 찾든지 꾸어로 찾든지 구어찌로 찾든지 14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참 애쓰다 보면 몰라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글 표기로 꾸어는 우리나라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꾸어. 병음은 몰라도 꾸어만 소리 들어서 꾸어만 알았다 그러면은 이 표일에 있어요. 책 맨 앞에 그 음절표 찾기 표일에 보면 한글로 음절표 찾기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깡 이렇게 쭉 내다 보면 꾸어. 이 꾸어가 14번이다. 이건 14번에 18번. 이건 쪽번호입니다. 18페이지 가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8페이지 가보면 아까 14번 그 음절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글이 아니고 이미 병음을 배우신 분들은 지오유로 찾아도 돼요. 지오유. 여기 제가 그건 ABC로 이 병음으로 찾는 표는 ABC로 나열해 놨습니다. ABC로 찾는데 쭉 가다 꾸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였고 쪽 번호 211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좀 이상한. 이거 아니죠. 꾸어. 이 화살표가 잘못. 요 꾸어, 여기 보면은 18번, 18쪽. 아까 그겁니다. 여기에 그 한글로 된 꾸어 요것도 18쪽이고, 당연히 그렇겠지만, 병음으로 쳐도 18쪽. 18쪽을 찾아가 보면은 음절표 요거 14 음절표 14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말 국제로 해서 나라 국자를 찾거나 제자를 찾거나 그렇게 해서 국제를 찾을 수 있고 또 구어찌에 가지고 한글 발음으로 구어를 찾거나 찌를 찾거나 혹은 병음으로 지오를 찾거나 제아이를 찾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 들어갈 수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능한 게 이렇게 평면 배열을 해놓고 글자 밑에 그 활용 어휘를 놨기 때문에 찾을 수 있고, 이렇게 음절을 따라서 배열해 놨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보셨지만 일단 찾아 들어가면은 볼 게 많아, 볼거리가 많아요. 이렇게 뭐 3급짜리 어휘는 따로 해놓고, 이렇게 또 우리나라 말로 한자를 성조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자체가 1, 2, 3, 4 상한으로 나눠서 일성 글자들은 일성방에 있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일 없이도 이거 읽어보면 읽어볼만 할 겁니다. 지금 찾는 거죠. 그 수록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365개 음절표, 이거를 동음자를 1, 2, 3, 4성으로 구별해서 제시했다. 한자는 이렇게 음과 뜻하고 영어로도 또 해놨다. 근데 중국어 사전에는 이 구호, 이걸 보면은 뜻을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국가적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구호를 몰라서 찾아서 들어갔는데 국가적으로 해놓으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 이거 아는 사람은 이거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사전이 찾아 들어가면은 자기가 모르던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건, 모르던 걸 가르쳐 주는 건데, 이거를 모르면은 이것도 모르는 거죠. 국자를 몰라서 들어갔는데 국자를 또 써먹어가지고 설명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자를 안 쓰고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나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중국에는 이런 우리말처럼, 말이 없기 때문에 사전이, 이런 식의 사전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네이션, 영어로 썼는데 중국어 사전에도 이렇게 네이션이라고는 돼 있어요. 돼 있는 게 있어요. 활용어휘, 그래서 3급과 5급을 구별해서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중국하고 국가 요거는 3급이고 요거는 이제 4, 5급짜리다. 성조별로 우리나라 한자를 꾸어로 읽기는 다 꾸어로 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자는 이게 과자가 되고 우리나라 한자는 국자입니다. 이런 그 표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는 다른 책에서 이런 그 우리나라 글자를 중국 글자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그런 책이 사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건 물론 아니지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중사전이나 마찬가지죠. 제가 이 체크 입체 사전은 한중사전 역할도 하는 거죠. 더 쉽게. 그 다음에 글자풀이, 이 나라 국자는 에오살 위자에다가 구수록자를 해서 했다. 용례도 있어요, 용례. 이 국자를 쓴 하나의 문장이죠. 용례도 이렇게 만드는데,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중요한 글자는 용례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 사전에는 이렇게 여러 개 읽을 거리가 많다고,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활용 방법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글자나 어휘를 한번 배울 때마다 음절표를 찾아가지고 형광펜 같은 거 표시하고, 그 글자의 활용 어휘와 3급 이상의 어휘는 주의해서 읽어두자. 그러니까 체크 입시 사전을 필기 노트처럼 사용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번 봐두면 다음번 볼 때 낯이 있고, 반복해 보게 되면 기억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끝났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여러분 의견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강의에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연락하실 분은 이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이로 연결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짜이젠